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몸은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예전처럼 가뿐하게 일어나지 못하고 무릎이 꺾이는 느낌에 한참을 자리에서 일어나야 하는 날도 있습니다. 거울 앞에 섰을 때 눈가에 자리 잡은 주름이나 예전보다 늘어진 볼살을 발견하며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전 같으면 가볍게 해내던 일들이 오늘은 왜 이리 버거운지, 왜 이렇게 금방 지치는지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들이 과연 어쩔 수 없는 것일까요? 나이가 들면 당연히 그래야 하는 걸까요?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는 노화라는 흐름을 완전히 멈출 수는 없어도 그 속도를 늦추고 때로는 몸 자체를 젊어지는 방향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그것도 생각보다 훨씬 현실적인 방법으로 말이죠. 우리가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세월이 흐른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몸 안에서는 끊임없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세포는 매일 재생과 손상을 반복하고 혈관은 부드러움을 잃어가며 근육은 조금씩 소실되고 피부는 탄력을 잃어갑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생활 습관에 따라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진행되기도 하고 놀라울 만큼 천천히 진행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60대라도 어떤 사람은 40대처럼 활기차고 어떤 사람은 70대처럼 지쳐 보이는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매일의 작은 습관들입니다. 그리고 이 습관들을 조금만 다르게 조정해주면 우리는 노화의 속도를 늦추는 것을 넘어 실제로 몸을 젊어지게 만드는 놀라운 역행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바꿔야 할 것은 식사를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매 끼니를 통해 몸을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는 한 입 한 입이 결국 오늘의 몸 상태와 내일의 에너지를 결정합니다. 젊을 때는 대충 먹어도 큰 문제가 없었던 이유는 몸에 여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먹는 방식 하나가 회복력, 면역력, 심지어 피부 탄력까지 좌우하게 됩니다. 특히 혈당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지는데요. 밥을 먹고 나서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가 다시 빠르게 내려가는 상황이 반복되면 몸 안에서는 아주 조용하고도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미세한 염증이 여기저기에서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런 염증은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피부를 늘어지게 만들고 혈관을 굳게 하고 세포 재생을 방해하면서 전신의 노화를 촉진합니다. 그래서 식사를 할 때는 무엇을 먹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식사 순서를 바꾸는 것입니다. 탄수화물, 즉 밥이나 빵을 먼저 먹는 대신 채소나 단백질을 먼저 먹는 것만으로도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사 전에 샐러드를 한두 입 먼저 먹고 이어서 생선이나 달걀, 두부처럼 단백질이 풍부한 반찬을 곁들인 다음 마지막에 밥을 조금만 먹는 식이죠. 단순한 순서 변화지만 이것만으로도 식사 후 혈당이 천천히 오르고 부드럽게 유지되면서 몸에 부담을 덜어줍니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한다면 신선한 항산화 식품을 식탁에 꾸준히 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토마토, 브로콜리, 블루베리, 녹차처럼 자연 속에서 나온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식재료들은 몸 안에서 불필요한 산화 반응을 줄이고 세포가 손상되는 속도를 확실히 늦춰줍니다. 특히 녹차 한 잔을 식사 후 마시는 습관은 소화에도 좋고 당의 흡수를 완만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작은 식사 습관의 변화는 처음에는 눈에 띄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2주일, 그리고 한 달이 지나면 몸은 분명히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식후에 졸리고 무거웠던 몸이 훨씬 가볍고 개운해지고 혈당의 출렁임이 줄어들면서 불필요한 붓기나 피로감이 점차 사라집니다. 더불어 몸속 세포들은 염증이라는 방해 요소 없이 훨씬 더 깨끗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자신들의 일을 제대로 해낼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가 아니라 몸속의 시간을 되돌리는 가장 강력한 도구라는 것을 몸으로 체감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근육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화의 시작을 피부나 머리카락에서 느끼지만 사실 진짜 중요한 변화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내부, 바로 근육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근육은 단순히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조직이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대사를 조절하는 핵심 기관입니다. 근육량이 줄어들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고 혈당을 조절하는 능력도 약해지며 체력 저하와 면역력 감소로 이어지는 연쇄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근육이 무너지는 순간 우리 몸은 겉보다 먼저 속부터 늙기 시작하는 셈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근육은 나이에 크게 구애받지 않습니다. 자극만 주면 언제든지 반응하고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몸에서 몇 안 되는 회복 가능한 조직입니다. 이를 위해 반드시 헬스장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집 안에서도 얼마든지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잠깐 서 있을 때마다 발 뒤꿈치를 들었다가 내리는 동작은 종아리 근육을 자극하고 벽에 양손을 대고 상체를 기울이는 푸시업 동작은 팔과 가슴, 어깨에 자극을 줍니다. 식탁 옆에 서서 천천히 앉았다 일어나는 스쿼트 동작도 하체 근육을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런 동작들은 힘들지 않으면서도 실제로 근육이 자극을 받아 살아나기 시작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하루 5분에서 10분 정도,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짧은 루틴을 만들어 보는 것만으로도 몸은 조금씩 반응을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어느 순간 계단을 오를 때 다리에 힘이 다시 붙는 느낌을 받게 되고 이전보다 덜 지치고 무릎이나 허벅지 주변에 탄력이 돌아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작은 근육 하나하나가 다시 깨어나는 과정은 곧 몸 전체가 다시 젊음을 되찾아가는 시작점이 됩니다. 몸을 되살리는 데 있어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축은 수면입니다. 우리가 잠드는 동안 몸은 하루 동안 쌓인 손상을 복구하고 세포를 재생하며 호르몬 균형을 조정합니다. 그런데 수면이 깊고 충분하지 않으면 이 모든 과정이 어그러집니다. 밤늦게 스마트폰을 보면서 강한 빛을 쬐거나 늦은 밤까지 긴장한 상태로 있으면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 분비가 방해받습니다. 그래서 수면을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잠들기 12시간 전부터 조명을 어둡게 하고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며 따뜻한 차 한 잔이나 심호흡 같은 간단한 루틴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가 성장 호르몬이 가장 활발히 분비되는 시간대이므로 가능하다면 이 시간 동안 숙면을 취하는 것이 몸을 젊게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매일 밤 조금 일찍 조금 더 깊이 잠드는 것만으로도 아침에 일어났을 때 느끼는 몸의 생기가 확연히 달라질 것입니다. 스트레스 역시 몸을 늙게 만드는 가장 교묘하고 끈질긴 적 중 하나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 없이 지나가는 하루 같지만 속에서는 심장이 조금 더 빨리 뛰고 혈압이 오르며 스트레스 호르몬이 몸 구석구석을 자극합니다.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염증 물질이 증가하고 면역 시스템은 과도하게 반응하게 되며 결국에는 몸이 스스로를 갉아먹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진행되는 이 내면의 변화가 시간이 지날수록 피부의 탄력을 떨어뜨리고 소화 기능을 무디게 하며 만성 피로와 우울감까지 불러오는 등 전신에 노화의 흔적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애며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스트레스를 대하는 몸의 반응을 조절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복잡한 프로그램이나 대단한 명상법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간단한 자연 노출, 가벼운 산책, 짧은 호흡 조절 같은 아주 일상적인 방법들이 훨씬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아로마 향을 천천히 맡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조용히 눈을 감는 것만으로도 신경계는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매일 몇 분이라도 그런 시간들을 의도적으로 마련해주는 습관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 중 딱 5분만 눈을 감고 깊은 심호흡을 해보는 것, 아침에 커튼을 열고 햇살을 잠시 느껴보는 것, 창문을 열고 바깥 공기를 깊게 들이마시는 것 같은 사소한 행동들조차도 몸에게는 괜찮다, 지금은 쉴 시간이다라는 신호가 됩니다. 그렇게 마음이 조금씩 편안해지기 시작하면 몸도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회복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긴장이 풀리고 몸속 염증 반응이 차분해지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도 실제로는 몸 안에서는 젊어지는 준비가 조용히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포를 회복시키는 작은 습관들을 생활에 자연스럽게 녹여야 합니다. 하루 중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 가공식품보다는 자연에 가까운 음식을 선택하는 것, 가끔은 몸을 쉬게 해주는 것. 너무 과도한 운동이나 지나친 스케줄도 오히려 몸을 지치게 합니다. 꾸준히, 그러나 무리 없이 몸을 관리하는 리듬을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항산화력이 뛰어난 식품들, 예를 들면 브로콜리, 녹차, 강황, 마늘 등을 식사에 자주 포함시키는 것도 세포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생활을 이어가다 보면 몸이 보내는 신호가 하나둘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눈이 더 맑고 몸이 덜 무겁게 느껴집니다. 예전에는 얼굴이 푸석해 보였던 아침 거울 앞에서도 피부에 약간의 탄력이 살아나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다리에 힘이 붙고 작은 상처가 예전보다 훨씬 빠르게 낫는 걸 체감하게 됩니다. 머리가 맑아지고 기억력이나 집중력도 이전보다 나아지는 걸 느끼면서 스스로도 놀라게 될 것입니다. 몸은 정말로 정직합니다. 좋은 것을 주고 좋은 습관을 만들어주면 반드시 답을 보여줍니다. 이 모든 변화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달, 세 달, 6달이 지나면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그리고 일상에서 느끼는 에너지가 분명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숫자로 적힌 나이와는 다른 더 젊고 더 건강한 몸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나이는 거스를 수 없지만 몸 나이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오늘 저녁에 작은 식습관 하나, 잠들기 전에 짧은 심호흡 하나, 하루 5분의 근육 자극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시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몸과 마음을 함께 젊게 만들어가는 길을 함께 걸어가 보지 않으시겠습니까?